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사진을 잘 찍는 조건, 많이 찍고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항상 그런 건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본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생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일로 바쁘시다 보니까 이게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진을 강제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사진 감상하는 것과 피드백하는 방법.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사실적인 이미지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카메라랑 렌즈를 이렇게 보면은 조리개값 5.0, 셔터 스피드 160분의 1초, 50mm 렌즈네, 50mm 렌즈를 사용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보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손 부분 있죠. 이 첫 번째로 손 부분이 너무 소프트해요. 지금 애초에 조명을 가지고 촬영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은 굳이 이렇게 소프트하게 가져가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의도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거는 사실 포토그래퍼의 경험 부족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손, 참 보강할 게 또 있는데요. 지금 손 이쪽 오른손이죠? 왼손인가요? 예. 손 모양이나 이 손의 포즈 자체와 이 손의 포즈 자체가 일단 매칭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모델의 얼굴 포지션까지 이 3박자가 전부 매칭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앵글을 좀 너무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앵글을 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얼굴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이거는 전적으로 포토그래퍼가 실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손, 인물 사진 촬영할 때 이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손등 있죠. 손등과 손바닥은 될 수 있으면 보여주지 마세요. 여성미를 강조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즈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포즈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손이 생각보다 사진으로 보게 되면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여성미가 많이 반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잡았으면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손을 대면서 손등을 감춰버리는 거죠. 예. 손등이 굳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좀 각을 좀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작게 보이게끔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참 표정 같은 경우도 사실 참 이게 사실 사진이 이게 좀 너무 언밸런스하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새로 찍어야 돼요. 네, 이건 그냥 처음부터 새로 찍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아마추어 모델 있죠. 아마추어 모델 분들을 중에서도 경력이 한 2년 이하의 모델 분들이 있어요. 2년이나 3년 이하의 모델 분들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포즈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포즈 자체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포즈가 어울린지 안 어울린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네. 그거는 사실 전문 모델의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출사 모델 이런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 올라가기까지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다 모시고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포즈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쉬운 포즈를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사진처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포즈의 기본적인 부분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포즈에 대한 기본 부분은. 사실 이 손 부분도 손등을 보여주긴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먹을 살짝 말아주면서 손 크기가 좀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 그리고 몸 정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측면을 보여주고 고개도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진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 포즈 자체는 사실 전문 모델들만 할 수 있는 포즈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딱 사진만 보고 연습만 하면 누구나 여성분이라면 좀 어울리게 나올 거예요. 몸매 자신이 없더라도 어차피 옆모습으로 나오고 옆모습 나오면 아무래도 보정하기도 쉬워요. 어쨌든 간에 참 그래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포즈를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사진을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이 정말 좋아요. 이것도 베스트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사실 그 어디죠? 동남아시아나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있죠. 그런 데 가서 이제 어떤 아이들을 촬영하고 그 나라의 풍경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생활 이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 그냥 좀 색다르다라는 느낌 외에는 그 다른 부분에서 별다른 감정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진 한 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보도 사진, 이런 뭐 전문 사진 기자가 이런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전공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찍으시는데 말 나온 김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전에 이제 옛날에는 유럽이 이제 난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었죠.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 이제 어느 날 해변에 어떤 꼬마 아이가 이미 사망한 채로 파도에 휩쓸려서 해변으로 떠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을 찍은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 장 딱 찍어서 딱 찍고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 한 장의 여파가 어마어마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프로디라는 아이가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휩쓸려서 내려왔는데 이제 시리아 난민이에요. 시리아 난민인데 난파되는 바람에 다 사망했고 아이도 역시 사망했어요. 이 사진을 딱 보고 유럽은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되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우리만 너무 생각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죠. 아무도 성인이 죽으면 사진을 찍었다면 그건 별다른 느낌이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창 뛰어놀고 장난치고 뭐 개구쟁이 식으로 그런 식으로 놀아야 되는 아이가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와 있으니까 유럽인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럽 난민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개방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럽 난민들을 뭐 받기 시작했는데 유럽은 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유럽 난민을 받아서 뭐 그에 대한 부작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아닌 걸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진 한 장으로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사진, 그런 사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진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에 따라서는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사진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은 여기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건 제 주관이긴 한데 이 사진들이 뭐 찍기 뭐 쉽다고 제가 뭐 누구나 찍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물론 이 장소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겠죠.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복적으로 이 장소에 답사를 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체력적으로 힘든 것을 버텨주고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진 외적으로 이제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장소에 가서 프레임의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뭐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 여러분도 찍을 수 있고 저도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은 제가 해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정말 좋네요.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경 사진이라 그러면 노멀하게 좀 넓게 찍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좀 가로로 좀 찍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좀 많아요. 세로로 찍으려고 이제 생각을 좀 사진 입문 단계에서 조금 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기 힘든 건 사실이고 사진을 좀 오래 찍어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잖아요. 뚜렷하다 보니까 그 계절마다 유행 타는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솔직히 한정적이에요. 취미로 사진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력은 정말 좋은데 찍을 수 있는 사진 공간과 그런 계절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땅덩어리도 좁고 아무래도 그 개발이 너무 많이 됐죠, 사실은. 제가 이 사진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제 사진 자체가 정말 프레임 자체가 일단 잘 잡았죠. 가로로 찍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일단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겠어 이거예요. 오로라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확장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로라 전체가 오로라를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내가 보여주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겠어 이거잖아요. 근데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주피사체, 보조피사체, 배경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딱 그 프레임 안에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집어넣고 찍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오늘의 포토로 선정이 된 사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파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좀 느리게 가져갔죠. 근데 얼마나 느리게 가져가느냐? 이게 너무 느리게 가져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 파도 자체가 표현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강처럼 이렇게 평온한 그런 강처럼 표현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4초 정도? 4초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노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ND 필터가 있는 것이 좋겠죠. ND 필터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노출을 좀 줄여가지고 촬영할 수 있으니까. 자, 메타 정보를 보면은 이제 뭐 श속이라든지 조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일단 봤을 때는 알파 7 마크 2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이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4천만 화소, 3,500만 화소. 사실 저도 고화소 카메라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한 2천만 화소대 초중반 정도면은 정말 어떤 사진 촬영인지 어지간한 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전 니콘 유저잖아요. 그래서 D750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D810은 될 수 있으면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속도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좀 아무튼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 이제 카메라의 화소가 이렇게 뭐 결과물을 크게 막 움직일 정도의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됐고 이건 아니에요. 이 사진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피사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파도가 이렇게 바위를 감싸고 움직이는 장면을 보고 이것을 장노출로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산을 해서 촬영을 했다는 거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사진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계산에 의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참 저는 이 사진을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지금 점수도 되게 높아요. 진짜 99.2. 정말 점수도 높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사실 보정을 할 줄 아는 분이라면 이거 정말 완성도 끝내주는 사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실 이 시대에서 보정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보정이 사진에서 보정된 사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자기 사진에 너무 갇혀 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 참 사진은 잘 찍었는데 그 보정만 조금 가미가 됐으면 정말 환상적인 사진이 나올 뻔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은 얼룩도 있죠. 이런 얼룩조차 사실 보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완성도가 있는 사진을 위해서는 사실 보정을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보정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깨알 같은 또 재책 광고가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그래퍼의 의도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빗줄기와 여기서 나가는 돌 모양의 이런 대비되는 방향 이것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촬영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안 좋네요. 기본적으로 뭐 헤이즈도 엄청나고 그리고 뭐 수증기 같은 것도 엄청나네요. 이건 지금 봤을 때 사진만 봐도 대충 이 상황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마 매직아웃 타임이 이제 나오겠죠. 백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이것도 여기도 좀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내가 좋아요 눌러주면 상대방도 좋아요 눌러주고 좀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월등히 뛰어난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해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500피스 주소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https 500px.com으로 접속하시고, 그리고 로그인은 뭐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할 수 있고,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셔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사진 도용 이런 거 있죠. 이게 뭐 도용해도 이제 찾을 방법도 없고, 연체에 이제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내 사진을 누군가에게 판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인지도 있는 작가가 아닌 이상은 정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가능한 시대지만은,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취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모바일로 될 수 있으면은 사진 감상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컴퓨터를 켜 가지고, 노트북 정도면 돼도 괜찮습니다. 컴퓨터를 켜 가지고 여러분이 사진을 꼼꼼하게 감상하시고, 여러분의 사진도 보면서 꼼꼼하게 감상하시면서 사진 실력을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